약간 걱정되더라고요. 막 실습처 못 구하거나 뭐 일자리를 못 구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많죠.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하고 싶은데 진짜 쉽지 않겠더라고요. 하나하나 모든 과정들이. 그렇죠.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계획을 짜도 안 맞고 그게 끝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자가 아니어도 본인을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꼭 필요해요. 반드시. 근데 그건 진짜. 그래야 나중에 영주권을 못 따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0 이제 갑자기 초반 중반 돼서 한국을 가야 돼. 그래도 거기서 다시 거기서 왜냐면 인생이 안 끝나요. 뭐 영주권 받는다고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됐을 때 뭐 본인이 그 시간에 대한 후회가 없어야 돼서, 근데 거기서 또 다시 살아가야 되니까. 너무 영주권에 목매면은 이제 오히려 목매면 자기가 약간 자기 목을 매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너무 아침부터 티스러운 발언이긴 하지만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되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한국을 돌아가서라도 거기서 이제 비자를 받아서 오게 돼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런 것도. 그렇죠. 결국은 여기서 해결을 못해서 이제 갔는데 오프쇼어로 이제 계속 일을 해. 뭐 셰프로 일을 하든. 오프쇼어로. 네, 오프쇼어로 계속 일을 해요. 그 분야에서. 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초청을 받아서 다시 오고. 그런 경우는 이제 호주에 그게 있는 거죠. 연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학과를 고르고 어떤 학교를 고르고 이런 거는 굉장히 결론적인 거고, 어쨌든 유학원에서 그 역할을 잘 하니까 그거는 이제 제쳐두고 약간 정신적, 심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걸 다 겪어본 사람 아니면 말을 못 해줄 거예요. 그쵸. 누구나 학교 선택은 도와줄 수 있어요. 리스트를 뽑아서 학비를 보여주고 위치를 알려주면 되니까. 근데 커리큘럼 보여주고. 근데 그거 이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조언이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봐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배웠을 때 남는 게 비자 이외에 뭐가 있을까? 그런 거. 그리고 한 5년 뒤에 몇 살이 됐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을 때 괜찮을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도전이니까 사실 되게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유학원에서 뭐 그냥 영주권 받고 싶으면은 자 이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 유망 직업군, 돈도 잘 벌어요 이러는데 그거는 진짜 안 해봐서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엄청 힘들어요, 여러모로. 근데 뭐 못할 건 없어요. 못할 건 없는데 이제 그만큼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다. 그리고 절대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고 약간 기회비용이 점점 커지는 느낌일 거예요. 아마 유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학교는 뭐 정신없이 이렇게 다니다가 졸업은 했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갈 길이 없다 이제 그러면 그 졸업장을 갖고 뭘 할 건지는 이제 본인이 영주권을 못 받았어. 만약에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영주권을 못 받았을 때 그거 말고 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뭐 본인의 지식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정말 그 분야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배워서 졸업장을 받아서 뭐 다른 나라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로 뭔가 본인의 뭐 사업을 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영주권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나를 계속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왜냐면 무너져요. 그리고 너무 맹목적으로 비자에 약간 목숨 걸게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러면 젊음이 너무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다들 이제 20대, 30대 엄청 소중한 시즌이잖아요. 인생으로 봤을 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그런 세월에 대한 나중에 후회가 없으려면 너무 영주권만 맹목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위험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왜 위험하냐면 삶이 나중에 파괴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만약에 한 7년, 8년을 호주에 있었는데 영주권을 못 받았어. 그래서 돌아가야 돼, 한국을.
그러면 이제 남은 인생에 대한 이 약간 선로를 달리는 기차가 약간 탈주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였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내가 호주에서 영주권을 못 받아도 그게 결론이 나왔을 때 뭐를 남길 건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좋고 비자는 왜냐면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어떤 거였냐면 자동차 정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호주에서 영주권을 못 받았어. 그러면 저는 한 두어 개? 두세 개 정도 그게 있었는데 약간 정비소 가서 약간 덤탱이 안 씌일 정도의 지식을 쌓는 게 제 목표였고 제가 제 차를 맡기든 아니면 뭐 내 가족 차를 맡기든 정비소에 갔을 때 그래도 뭔가를 좀 알아듣고 내 차를 제대로 알고 운전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안 되더라도 자동차 회사에 만약에 취직을 할 때 그 제품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걸 어필하려고 했었어요. 당시에. 왜냐면 어차피 어딘가 일은 해야 되고 취직은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는 원래 마케팅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자동차 회사에 이 제품의 뭐 메커니즘을 안다. 왜냐면 난 자동차 정비를 배웠기 때문에 뭐 이 차 브랜드가 이 차보다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뭐 이런 걸 안다를 나중에 어필을 해서 이거를 이력서에 써야겠다. 당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현님도 뭐를 선택하시더라도 그런 뭔가 영주권 이외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롱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리고 다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학과를 뭐 난 본투비 카펜터야 이러면서 막 목수를 선택하고 본투비 메카닉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적성에. 힘들죠. 다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영주권 학과 중에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쉽지 않으니까 부속 직업군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으니까 그거를 끌고 가게 하려면 영주권 이외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 본인만의. 사업 같은 거 생각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뭐 내가 이걸 배워가지고 저 엊그저께 누가 그 친구가 뭐를 얘기했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카펜터 비슷한 걸 하여튼 얘기를 했었는데 옛날부터 그게 배워보고 싶었고 한국에 만약에 돌아가서라도 그거를 활용해서 본인이 뭔가를 짓고 싶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영주권을 덤으로 약간 챙기는 그런 그래서 한번 더 아마 깊게 고민을 좀 해보고 근데 또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그런데 하다 보면 재밌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거는 너무 좋고 재밌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정말 운이 좋게도 어떠한 방식으로 영주권을 받았다? 그럼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지금도. 전 여기 옆에다가 아직도 여기 비자 그 승인 랩도 붙여놨거든요. 책상에다. 그럼 맨날 봐요. 네, 맨날 봐요. 그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약간 이제 허무해가지고 허무는 해요. 허무는 한데 저는 이게 항상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 써있잖아요. 데이트 오브 그랜트 뭐 이렇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비자 승인된 날짜랑 영주권은 5년 단위니까 5년이 끝나는 그 이제 날짜도 적혀있긴 하거든요. 그거 맨날 봐요. 맨날 보고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인생에서 꼭 필요한 성취감인 것 같은데 저도 이거 말고 떠오르는 성취감은 없어요. 인생에서. 후기 같은 거 찾아보면은 막 우울해진다고 해야 되나? 허무해지긴 해요. 왜냐면 그게 워낙 장기적인 목표라 아마 그런 거랑 비슷할 거예요. 올림픽 나가고 월드컵 나갈 때 뭐 한 4년을 준비를 해가지고 한 번에 끝나잖아요. 근데 그거랑 조금 느낌 결이 다르긴 한데 그건 왜냐면 한 번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경기 한 번에. 네. 근데 이건 이제 4년, 5년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올림픽 게임 같은 거예요. 그 메달을 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경기가 안 열릴 수도 있어. 근데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관계가 안 열릴 수도 있으니.